지난 9일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60대 하청업체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집진기의 높은 압력에 의해 순식간에 배관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지역위원회가 포항 MBC 다큐 그 쇳물 쓰지 마라와 관련해 포스코와 포스코 노조가 보인 일련의 대응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할 정도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포항시 전직 건설국장과 전직 시의원이 검찰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는데 혈세 수억 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지난 9일 포항제철소 소결 공장에서 발생한 60대 하청업체 직원 사망 사고. 단순 추락사로 알려졌던 이 사고는 알고 보니 집진기의 높은 압력에 의해 직원이 순식간에 배관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업 당시 위험하게 고온 고압의 집진기가 왜 가동 중이었냐는 점인데요.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름 4m 크기의 낡은 집진 배관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습니다.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 62살 홍모 씨는 지난 9일 이 집진 배관에 빠진 뒤 바로 옆 7m 높이 수직 배관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는 홍 씨가 순식간에 배관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증언했습니다. 본 얘기를 들어보면 1초도 안 된 사이에 사람이 밑으로 쏙 빨려 들어갔다. 동일한 작업 현장에서 일해온 포스코 직원도 단순 추락 사고가 아니라 집진 배관에 높은 압력에 빨려 들어간 사고로 추정합니다. 근데 이제 구멍이 밖에서 조그맣게 나면 단위 면적이 작잖아요. 그러면 엄청 세게 빨았다 한겨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확 빨려 들어간 거죠. 99% 다 그거라고, 밖에서 작업하다 빨려서 떨어진 거라고. 또 현장에서는 조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집진기를 정지하지 않은 채 보수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원래는 설비를 정지하고 해야 되는데 통상 관례적으로 구멍이 조금 났을 때는 그냥 설비를 돌리면서 그렇게 작업을 계속 했어요. 이 때문에 집진기 가동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더구나 집진기 내부에서 100도 이상의 열풍이 초속 18m로 불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명백한 인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기업이라는 포스코는 돈 몇 푼 아끼겠다고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무시하였고 한 집안의 아버지요 남편이 또다시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또 노웅래 의원은 현장 조사 결과 2인 1조 작업 미준수와 안전관리자 부재, 안전시설 미비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오는 17일부터 일주일간 포항제철소에 대한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남울릉군 지역위원회와 포항시 북구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포항 MBC 다큐 그 쇳물 쓰지 마라와 관련해 최근 포스코가 보인 일련의 대응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할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겠다는 최정우 회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포스코의 환경 문제를 다룬 포항 MBC 다큐 그 쇳물 쓰지 마라의 방영을 두고 포스코 노조가 포항 시민들을 협박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에도 포스코 하청 노동자 산재 사건과 관련해 포스코 노조가 언론사 취재까지 가로막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스코와 포스코 노조가 포항시와 포항시민을 상대로 한 협박과 압력을 즉각 중단하고 최정우 회장이 직접 이번 사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에서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무더기로 발생한 데 이어 오늘도 확진자 4명이 추가되면서 포항 지역 누적 확진자는 170명으로 늘었습니다. 포항시 남구에 사는 167번 확진자는 경주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164번 확진자의 배우자로 오늘 확진 통보를 받았으며 168번 확진자는 경주시 137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포항의 169번 확진자는 포항의 164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경주시 안강읍에서 이달 초 식당발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 발생한 데 이어 지난 주말부터 또 다른 감염원으로부터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안강읍에 사는 40대 가장과 부인,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그제와 어제 확진된 후 자녀의 초등학교 친구와 교사가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주시는 확진자가 나온 안강읍 모 초등학교 전교생과 교사 등 600여 명의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안강읍에서 발생한 2건의 집단 감염은 아직까지 최초의 감염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남대 음대 관련 N차 감염인 117번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1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경주의 확진자는 모두 143명으로 늘었습니다. 2년 전 감사원에 경주 시내버스 보조금 감사를 청구했던 시민대책위원회가 이번에는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감사 청구가 상당 부분 인용됐던지라 고발에 따른 파장도 예상됩니다. 막대한 세금을 주고도 대중교통 정책에 끌려다닌다며 경주시의 근본적인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 세금 제 맘대로 쓰는 시내버스 천년미소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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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 단체로 꾸려진 경주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는 버스회사에 대한 경주시의 지도 점검에서 11개 위반 사항이 확인된 만큼 새천년 미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는 2018년 1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보조금 집행에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구태가 개선되지 않아 2년 만에 또다시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정보 공개 청구로 경주시의 버스 노선 개편과 25인승 지선버스 40대 증차 계획을 알아냈다며 문제가 많은 새천년 미소에 더 이상 운영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금으로 차 사주고 인건비, 유류비, 관리비 등 버스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출하면서 왜 말도 많고 할도 많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새천년 미소에 몽땅 바치려 하는지 이제야말로 시내버스에 대한 공영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부분적으로 시내버스 공영제를 도입, 직접 평가를 해볼 좋은 기회 등 그 외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니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하라는 대책위의 요구에 대해 경주시는 범시민 대책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교통전문가, 대학 교수, 시민감사관 등이 참여해 내년 초 출범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의 종합적인 교통 발전을 위해서 서비스 개선, 시설 개선 등의 그런 전체적인 교통 종합 발전을 위해서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112로 촉발 지진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포항 지진 피해 구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무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범대위는 건의문에서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기준을 아파트 단지 대신 아파트 동으로 하고 트라우마 센터에서 치료받은 주민도 인명피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피해구제 증빙자료 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등 정부 부처의 의견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비판했습니다. 경주시 안강읍과 강동면에 오늘 밤 자정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은 밤 9시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식당과 카페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포항시 전직 건설국장과 전직 시의원이 검찰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포항시 고위 간부와 전직 시의원이 유착해서 특혜를 누렸고 포항시 혈세 수억 원이 낭비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전직 건설안전도시국장이 교량 공사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 있는 전직 시의원의 공사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5년 포항시 건설국장이었던 A씨는 부하 직원에게 특정 업체의 특허 공법을 선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전직 시의원 B씨가 부사장으로 있던 업체로 A와 B씨는 학교 동창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해당 업체의 공사비가 가장 저렴하도록 검토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고 이 같은 특혜로 공사 과정에서 최대 3억 8천여만 원의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의원 B씨는 포항시의회 전직 재선 의원으로 과거 의회 운영위원장과 모 국회의원의 선대 본부장 등을 맡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 전직 국장과 시의원 B씨를 직권남용과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자세한 특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공사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유착과 결탁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월에도 포항시 5급 공무원이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회원권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해임 조치된 바 있습니다. 포항시 공무원과 건설업체 사이에 잇따른 유착 비리에 시민 혈세까지 낭비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포항 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는 국비 542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모두 15건의 상하수도 공사를 시행합니다. 상수도 분야는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하수도 분야는 송나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와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을 진행합니다. 특히 송나 공공하수 처리시설이 완공되면 포항 송나면 지역의 오수를 사전에 차단해 동해안으로 유입되는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제 새벽 6시쯤 포항교도소에서 20대 재소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포항교도소에 따르면 새벽 순찰을 하던 교도소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재소자 27살 A씨를 발견하고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도소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면서 한낮에도 체감 온도가 영하 5도를 밑돌았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종일 춥겠는데요. 강추위 속에 울릉도에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초겨울부터 추위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온도 연일 올겨울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7.1도까지 뚝 떨어졌고요. 울진에서는 영하 10.6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 속에 건조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이 건조 경보로 특보가 강화됐고요. 화재 예방에도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설 경보가 내려진 울릉도에는 이미 30cm의 눈이 쌓였는데요. 앞으로 모레까지는 많게 20cm까지 더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도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8도에서 6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0도에서 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 정도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0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0도에서 3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5m로 오늘보다는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맹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에 하루 10만 장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가 문을 열고 본격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한동 생활과학연구소는 20억 원을 투입해 북구 청하면에 마스크 공장 생산 설비를 마련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KF 인증을 받아 방역용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가 퍼지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졌는데 지역에 마스크 생산 공장이 생기면서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 들어 영덕과 울진 등 경북 북부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진 해경에 따르면 올해 선박 사고는 지난해보다 41건이 증가한 114건이 발생했고 선종별로는 어선이 80척으로 가장 많았고 유형별로는 기관 손상이 19%, 충돌 16%, 화재와 침수가 각각 8%로 나타났습니다.
해경은 해양 레저보트 활동 증가와 선박 노후화에 따른 정비 불량 등이 해양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영덕군의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역 문화재 활용 우수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영덕군은 수도권에서 코레일을 이용하는 새로운 관광 코스를 기획하고 가람 종택과 월월이 청청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덕군은 내년도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에도 선정돼 사업 지원 예산 최고 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가로수 5만여 그루에 대해 수종 변경 작업에 나섭니다. 왕벗과 이팝, 은행나무 등 특정 수종에 편중돼 있는 가로수를 종가시와 백합, 상수리 등 다양한 수종으로 바꿉니다. 아울러 주거와 상업, 업무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심고 보도폭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나무를 맞춤형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